안녕하십니까, 과일장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을을 맞이해 갖고 가을하면 과일이 뭐가 나올까? 우리 흔히들 사과, 단감, 가을에 나오는 귤들, 이런 귤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을에 특이하게 하나가 딱 있어요. 뭐냐면 가을 복숭아. 가을 복숭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설복숭아라고 항상 이렇게 나오는 복숭아가 있어요. 설리, 흔히들 잘 아는 설리라는 품종의 복숭아. 그리고 요거 철없는 복숭아에서 나오는 홍설도라는 복숭아입니다. 홍설도의 복숭아의 특징은 엄청 커요. 그리고 설아라는 복숭아의 특징은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한데 백도 계열인데 다 알아요. 요만한 크기입니다. 홍설도는 말도 안 되게 커요. 설아는 요만하고 그냥 일반 복숭아. 그리고 얘는 거의 무식하다는 표현이 맞죠? 그 정도로 큽니다. 맛은 복숭아의 단맛이 나면서 사과의 아삭함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맛이에요. 이 친구의 맛은 백도 계열인데 냄새가 백도에 설탕 뿌린, 스테비아 뿌린 그런 향이에요. 그리고 먹어보면 굉장히 단맛이 납니다. 일단 요거 잘라놓은 걸 있어갖고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까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잘라놓은 건데, 자 보시면 봐보세요. 이렇게 파란 부분이 있어요. 이게 되게 아삭해요. 이 부분이 아직 몸이 덜 풀렸다 그래요, 우리 표현으로는. 그리고 어우, 달면서 굉장히 아삭해요. 우리 이 친구는 잘라서 먹어볼게요. 어우, 칼 잘 들어간다. 어떤 느낌이냐면 쫀득쫀득한 백도 맛, 아삭한 복숭아 맛, 요런 느낌이에요. 자, 피디님 한번 드셔보시죠. 제 표현이 뭔지 아실 거예요. 우리 피디님이 아까 요거 먹어봤어요. 약간 쫀득쫀득한 백도 맛입니다. 예, 아주 신났네요. 요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106호 한창 대표님이 지원해 주신 겁니다. 2박스. 소비자 가격은 비싸갖고 8, 9만 원대. 나중에 싸지면 제가 라이브 방송에 한번 올릴게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나오는 늦깎이 복숭아들이 있다. 얘네는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초겨울까지. 되게 신기하죠?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던 복숭아입니다. 근데 양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극소수들만 항상 맛있게 사 먹은 그런 복숭아입니다. 우리 한번 당도기는 재봐야 되니까 충분히 맛있습니다. 충분히 복숭아로 맞춰놨습니다. 비모도 복숭아고, 자, 이 뚱땡이들부터 재볼게요. 이거 너무 뚱뚱해갖고 잘 안 재질 수도 있어요. 예, 14.5도. 예, 14.5도에 14도 이 정도고요. 설아 복숭아는 아까 우리 쫀득쫀득했던 거 14도,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얘는 쫀득한 느낌, 얘는 아삭한 느낌, 그리고 얘는 딱딱이 계열에 가깝고 얘는 복숭아 그냥 백도 계열에 가깝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얘는 먹었을 때 아삭하면서 약간 사과랑 복숭아랑 합쳐놓은 그런 맛입니다. 이름은 홍설도. 그리고 얘는 설리 복숭아는 쫀득하면서 단 백도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슬슬 또 보고 싶어 했던 가몽사과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가몽사과가, 예, 가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다리던 진주대봉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봉 보이고 단감 보이고, 단감도 이젠 송본, 부유도 슬슬 보인대요. 여기 송본이 보이고, 여기 보시면 요런 정품들도, 이게 설리복숭아 작은 거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큰 거, 너무 커서 B형으로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이 맛있어갖고, 복숭아 클수록 맛있어갖고 그걸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청도 반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샤인들이 많이 저장 들어가서 양이 줄었고요. 저장 안 되는 것들만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귤 5kg들이 이제 많이, 다우렁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우렁, 그리고 일반 노지귤들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하우스, 저 황제귤도 이제 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특이점은 가을 복숭아, 가장 특이하죠. 요건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가락시장
중도메인들이 망하냐, 요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왜 망하냐, 그리고 왜 우리 집 마트는 왜 이렇게 비싸게 팔까? 다 싸다는데 왜 우리 집 마트는 비싸게 팔까? 요것도 아셔야 돼요. 보통 가락시장은 경매 시스템을 아셔야 돼요. 경매를 볼 때 5일, 15일, 25일 아니면 10일, 20일, 30일 요 단위로 자기가 경매 본 금액에 입금을 여기 서울청가에 입금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서울청가는 어떻게 하냐? 농부한테 받은 물건은 이틀 안에 바로 결제해 줍니다. 본인들 돈으로. 그리고 우리한테 이런 서울청가 안에 드는 200 몇 군데에 담보를 받고 경매를 보게끔 해주는 거예요. 담보 금액만큼 여신을 주고. 근데 그 여신이 어떻게 되냐면 5일 날은 마무리고, 그러니까 10일 날 30%, 20일 날 60%, 그 다음에 말일 날 100%를 결제를 해줘야 돼요. 15일 결제는 15일 날 30%, 25일 날 60%, 5일 날 클리어.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해줘야 여기에서 주는 상여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장려금이라고 그러죠. 장려금을 주는데 그게 입금 금액의 0.0 몇 프로 이렇게 해갖고 정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 금액이 직원 한 명 인건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니네들은 왜 망하냐? 물건 사갖고 붙여서 팔면 되는데, 문제는 마트들하고 거래하거나 아니면 과일 가게랑 거래하는 사람은 여신이라는 걸 깔아줘요. 그 사람들이 바로 결제를 못 해줘요. 카드가 활성화됐잖아요. 카드가 바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는 게 일주일 단위로 결제해 주시는 분이 있고, 한 달에 2번 결제해 주는 데 있고, 한 달에 1번 결제해 주는 데 있고, 뭐 같은 데들은 뭐 들어가면 45일 뒤에 결제 막 이러니까 그런 결제 시스템 때문에 돈이 힘든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돈이 묶였어. 근데 내가 2만 원짜리를 사갖고 10%를 붙여갖고 나갔다고 쳐요. 22,000원에 나갔다고 쳐요. 만약에 내가 여신을 못 쓸 정도의 돈이 없으면 은행 대출을 받아야 돼요. 은행 대출을 받아갖고 단기로 받으면 1, 2%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14% 뭐 12% 떼니까 법인으로 받아갖고 뭐 싸게 받는 사람은 뭐 4, 5%대도 받겠지만 뭐 더 싸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못 받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8%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래하던 거래처들이 미수를 많이 한 다음에 도망가 버리면 그때부터 그거를 오롯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맨날 열심히 새벽에 나가고 팔다가 5, 6천만 원 한번 손해보면 회복 기능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축되고, 그리고 결제를 잘 못 해주는 데다가는 돈을 많이 붙일 수밖에 없어요. 무서우니까. 이 사람은 결국엔 내 돈을 갖고 도망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근데 이게 안 쌓여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거래를 끊으면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결제를 잘 해주다가 점점 쌓여요. 그래갖고 나중에 되면 하루에 2, 300만 원씩 30일만 가져가면 9천만 원, 1억이에요. 근데 2, 300만 원을 못 팔겠냐고요, 마트가 하루에. 그렇게 돼버리면 이 과일 가게 잘 놓다가 한 방 맞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번에도 판교인가 어디 하든가 그 성남 쪽에 큰 마트 하나에 손해본 데가 엄청 많아요. 듣기로는 10억 가까이 된다고 하고 뭐 넘는다는 데들도 있는데, 여러 군데서 가락시장에서 손해를 다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설정을 3명 동업자끼리 서로 주고받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를 아예 못 걸어. 서로 빚을 주기로 돼 있어갖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빌린 걸로 해갖고 차린 거예요. 애초에 주식으로 따지면 작전주 같은 거죠. 그런데 빠져들어갖고 요번에 손해본 데가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는 건물주고 아들은 마세라티를 타고 다닌대요. 그리고 처음이 아니래요. 그런 거 한번 걸리면 그냥 확 주저앉는 거예요. 잘 나가던 가게들도. 몇 억일지 몇십억일지 몇천만 원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판교인가 하드가 그 성남 쪽에서 하나 크게 터져갖고, 제가 뭐 상호명까지는 밝히긴 좀 그렇고, 근데 아마 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은 싹 바뀌어있고 마트가. 참 그런 것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가락시장 도매가 망하는 이유. 맨날 그러잖아요, 댓글에. 너네는 많이 뭐 돈 받아갖고 좋겠다, 많이 붙이는데 니네 많이 버는데 왜 망하냐, 니네만 배불르다 이러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납품 단가를 잘못 매겼을 때. 요번에 토마토 같은 경우입니다. 토마토가 25,000원대에 세팅을 했을 거예요, 보통. 뭐 햄버거 집이라던가 토마토를 필요로 하는 샐러드 집, 아니면 토마토가 없으면 안 되는 뭐 주스집, 큰 업체들하고 거래를 한 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근데 토마토가 여기에서 근 한 달 동안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25,000원에 사갖고 뭐 100개씩 들어간다고 쳐봐요. 6만 원이면 한 박스 납품 들어갈 때마다 35,000원 손해봐요.
100박스면 350만 원, 하루에 350만 원씩 그냥 토마토 하나로 100개만 들어가도 1000개 들어가면 3,500만 원. 그래서 토마토 요번에 납품한 데가 크게 한 데는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날렸다라는 소문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 일반 업체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야 되니까. 나중을 보는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들어가야지. 아파트 한 채 값은 무조건 날라갔다라고 봐야 돼요. 10억 가까이는. 그러면 일반 업체는 결코 그걸로 버티질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 경매를 이제 잘 못 볼 때, 결혼이 생겨서 새로운 사람하고 만나갖고 경매를 볼 때 손발이 안 맞아갖고 경매를 잘 못 보면 그 업체는 이제 점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을 남들보다 1,000원씩 비싸게 사잖아요. 그 1,000원이 하루에 3,000짝 사는 사람은 그게 300만 원인데요. 그 1,000원이 1,000원 비싸게 올 제품을 샀다고 쳤을 때 300만 원을 남들보다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25일 기준 일했을 때 7,500만 원을 손해보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몰라도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쌓여갖고 점점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배에 구멍이 뚫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점점 물 속으로 가라앉게 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업체들이 가락시장에 지금 현재 좀 많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메인이라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이 하고 그러지 못해요. 왜 이렇게 비싸냐, 왜 이렇게 싸냐, 이거는 우리 중도메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넣어주는 농부나 아니면 그 큰 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가락시장에 물건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입찰하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락시장이 어려워지고 있고, 여러분 앞에서 물건이 너무 비싸게 파는 마트면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결제가 잘 안 돼서 물건을 비싸게 주는, 아니면 사입하는 사람이 가락시장 업체랑 짜갖고 더 업해갖고 뭐 그 차입금을 몰래 가져간다, 뭐 이런 일도 벌어진대요. 전 실제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이런 것도 벌어질 수 있으니 가격이 너무 비싼 데들은 약간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비싸게 주지는 않습니다. 절대. 많이 팔고 현금 주는데 왜 비싸게 주겠습니까? 돌아가는 선크림 빠른데.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도 가락시장도 지금 위기다. 국산 과일이 침몰하듯이 가락시장 중도메인도 힘들어갖고 지금 점점 바닥으로 깔아앉고 있다. 가락시장 지금 보시면, 경매장 보시면 한가합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십사 해갖고 이런 이야기도 남겨드렸고, 요래서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알찬 방송, 또 특이한 재밌는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일장수였습니다.